자, 상황인지에서 보면, 자,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입니다. 8차선 직진 고속도로입니다. 8차선이니까 지금 직진이니까 왕복이에요, 편도예요? 편도죠, 직진이니까. 예, 8차선 편도입니다. 평균 시속 100km입니다. 밤 9시고 안개가 짙어서 시속 100km밖에 안 달리고 있습니다. 트래픽 일반이고 차량은 이동 가능합니다. 사고 났습니다. 피해 차량은 중상이고 나는 지금 정상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 잘못 잡으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순서를 한번 짜보세요. 자, 속으로 정리하시고. 자, 적어보세요. 1번, 2번, 3번까지 3개만 적어보세요. 순서 1번, 2번, 3번 3개까지만요. 자, 순서 적었나요? 자, 한번 말해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 저요? 네, 첫째. 1번. 1번. 차량 이동. 차량 이동. 2번. 2번. 안전 삼각대 설치. 삼각대 설치. 3번. 119 구조 요청. 구조 요청. 좋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선생님. 119 전화. 119 전화. 보험사 전화. 보험사 전화. 그 다음에 안전 지금 여러분 완전히 초대형 사고를 이렇게 주먹들입니다. 8차선의 직진이면요. 안개가 짙죠? 그럼 차 안 보여요. 밤 9시에. 차 안 보입니다. 전혀. 라이트도 거의 잘 안 보이고 짙은 안개는 라이트 안 보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차를 이동한다는 건 죽는 행위죠. 그쵸?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지금? 네? 도망. 뒷차는 걱정 안 해. 오는 차 죽든 말든.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뒷차에게 빨리 알려야 돼요. 여기서 잘못되면 다중추돌이 되잖아요. 자, 알리는데 뭘로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안 보여요, 지금. 딱 죽기 알맞아요? 예, 경적이죠. 지금은 라이트도 안 먹힌다니까요. 짙은 안개이기 때문에. 예. 이미 라이트 보는 순간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짙은 안개 때 가보셨죠? 진짜 안 보여요. 예. 근데 경적은 최소한, 예, 뭐 몇백 미터는 나가거든요. 바로 경적을 눌렀어야 돼요. 이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차가 서면 경적들을 다 울리게 하고, 차를 빼고, 그 다음에 차를 보내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그 다음 순서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액션입니다. 무슨 대교에서 200중 추돌인가? 예, 그것도 사실 그 문제였거든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이 사고 났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그 사람 구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구하는 순간 그냥 뒤에 내려쳤는데 200중이에요, 200중. 한 사람이 실수가 이렇게 됐는데. 놀랍죠? 자, 두 번째. 자, 갑니다. 자, 2차선 시내도로입니다. 이제 잘 맞추세요. 이거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인지력이에요, 인지력. 자, 2차선 시내도로 평균 40km에 13시 맑은 날씨, 트래픽 심해요. 예, 조건들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파손, 이동 가능. 파손됐지만 이동 가능해요. 경상이고 활동 가능해요. 자, 이 상황에서 1, 2, 3번. 자, 적으세요. 1번 뭐 해야 될까요? 자, 적었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만하시고요. 우리 남자 선생님. 예. 일단 비상등을 켜고요. 예. 2번 사진을 찍어요. 예. 3번 이동 주차하고 119 신고. 네,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사고 많이 근데 요즘에는 119보다는 보험사 신고하지 않아요? 지금 경상이고 그러면 네, 보험사로 가야 되죠. 예. 일단 제일 먼저 라이트 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예.
뒤로 가서 말썽이 안 나게. 예, 그리고 이동하고, 예. 예, 순서를 인지한다는 게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난 퀴즈 겸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다 운전할 줄 아시죠? 이걸 보고 사고 실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차 키를 가지고 차 앞에 섰습니다. 예. 참고로 차량은 자동 기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있고 엑셀 있고, 예. 자, 그 상태입니다. 키는 이 버튼 눌러서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이 정해서 해봅시다. 남자분이 합시다. 예. 처음에 지금 우리는 실제 차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죠. 생각으로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나씩 말을 하는데 순서를 어기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 뭐부터 할까요? 자, 첫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질문. 차 키를 가지고 차 앞에 섰는데 내가 차를 운행하기까지 순서를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 하니까 차 앞에 섰습니다. 자, 시작. 1번. 키를 눌러서 도어를 아니 키를 눌러서 잠금 장치를 푸는 거죠. 예, 키를 누른다 문이 안 열리잖아요. 예, 순서대로. 자, 지금 순서 다시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자, 키를 누른다. 잠금 장치가 풀렸다. 자, 두 번째. 문을 열었다. 예. 의자에 앉았다. 그 다음에 시동 버튼을 눌렀다. 자, 그 다음에 나도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문 안 닫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90%. 그 여기 뭘 얘기하느냐면 이 현장에서 그럴 일은 없죠. 문 안 닫고 갈 사람 없죠. 근데 생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현장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한 사례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순서를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피해 차량 운전자가 기절 상태일 때 먼저 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피해자가 척추 손상됐습니다. 먼저 할 일은요. 다른 조건은 없고요. 예, 이 상황에서만 척추 손상 시 예, 그렇죠. 119를 먼저 불러야죠. 내가 움직이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이 조건 하에서는 이게 맞죠? 119 부르기 말했죠. 그럼 이거는요. 의식불명시는 그 의식불명시는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부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예. 그거 확인하고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 옮기든지 뭐 잘못든지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이 상황은요? 예, 지혈부터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척추 손상시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상태는 무조건 빼야 돼. 이건 그 다음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나의 행동 순서는 막 달려지는 거예요. 그 인지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이 장면을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의 순서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요건들인데요, 이게. 현재 내가 사고 났을 때 이런 요건이 책이 펼쳐져 가지고 이 5가지 요건 조사해라 이렇게 하진 않죠. 그때는 주변에 흐트러지고 널브러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중에 요 순서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떠올라야죠. 이거 안 떠오르면 전혀 엉뚱한 데서 순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글로 제시됐잖아요, 지금 현재. 글로 제시돼서 이 5가지, 6가지가 아예 제시가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생각을 이것 말고도 지금 주변에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있죠? 상황에서는 이 6가지만 딱 골라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중요한 6가지만 딱 골라 보인다? 천만의 말씀, 안 보여요. 더구나 급해보세요. 그죠? 당장 피 흘린 사람 보면 저거 안 보이지, 저 차 오고 있는지도. 상황인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야말로 종합인지이면서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는요, 딱 사고 벌어지면 벌써 몇 가지 요소를 체크해야 되는지 바로 알거든요. 초보자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은 아 이런 요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가도 이 5가지 6가지 요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사고 난 장면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은 뒤늦게 왔어요. 오늘 본 사고 상황을 정리해서 좀 보고서 좀 써주세요. 돈 줄 테니까. 써주는데 쓴 사람들의 그 쓴 내용이 보는 건 다 같이 봤는데 쓰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사건 보고서처럼 상부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왜? 우리는 패턴을 모르거든. 지금 기껏 해봐야 우리는 육가원칙이야. 문전선 목소리 듣기 왜? 실제 경찰들이 쓰는 보고서를 보면 육가원칙은 사건의 개요야. 그 다음에 사건의 과정이 있고 과정에서 인과관계의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의 결과가 있고 이후 법적 처리가 있고 이게 패턴으로 된 전문가들이 쓰는 요소라면 우리는 기껏 해봐야 6가지 육가원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것이 바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 순서인지를 해봤고요. 첫 번째가 순서인지입니다. 상황인지 첫 번째입니다. 순서인지. 두 번째는 분석인지, 비교 분석인지라고 그러는데 크림 전쟁 당시에 러시아하고 유럽연합군이 붙었죠. 이때 영국군 20만 중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이팅겔이. 그랬더니 작전 중 상처 후유증이 다 해서 4,000명밖에 안 되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16,000명. 그러니까 상처 후유증과 질병이 18,000명이죠. 이걸 당시 그 방송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보건의료시설을 새로 지었는데 40%에서 20%로 2%를 감소했죠. 그래가지고 영국 국민이 배그의 천사라고 붙여준 겁니다. 이 간단한 분석 행위 하나로. 네. 자, 세 번째는 패턴을 알아내는 상황인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중국이 무슨 나라였냐면 명나라였죠. 네. 그때 명나라의 주원장이 원래 농민 출신인데 원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세웠죠. 근데 의병장으로서 사실 나라를 세우는 건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사를 만납니다. 이 책사가 뭐라고 했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 주원장의 의병군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자. 先生会说，是哪10个致命弱点？第一，不进孔孟，亵渎圣人之道； 가치에 대한 第二，败坏天理人 윤리에 伦； 대한 문제. 第三，公法无度，形同流寇；第四，实降实法，相互猜疑；第五。 粮饷不能自足，临阵不知兵法。第六，掠人妻女财产，只知取之于民，而不知养于民。第七，为将者心胸狭隘。第八，为士者缺乏训练，作战形同群殴，胜时聚集，败时作有受罚。 第十，此一军与彼一军之间相互猜疑，互相攻伐。 이거에 어마어마한 绝不 충격을 能 받죠. 成大事。 너무 놀라서 在下言语放肆，多有得罪。 결국 주원장은 望着真痛快。先生这10恶，把义军的毛病全都揭穿了。望得好啊，先生，再劳您大驾。 把这10恶给咱写下来，每个字都要有拳头这么大，这样挂在大堂上。 이것 때문에 명나라를 세웠어요. 만약 이 10가지를 안 고쳤더라면 그냥 도적대였죠. 근데 이 10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본인 방문에 걸어놓고 글자를 써가지고 부하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걸 고칠 때까지 어떻게 의병 중에서 최고가 안 되겠습니까? 다시 의병 중에서 그 당시에 큰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책 6이라는 이 책사가 이 분석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10가지 영역의 요소 패턴을 잡아서 정리해준 이 내용이 그 의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과정이었죠.
결국 주원장의 명나라를 세우게 만들어준 하나의 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패턴인지라고 그래요. 패턴인지도 결국은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해당 요소를 찾아내고 그 요소에 대한 항목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패턴인지죠. 이제 질문 가설수, 이게 마지막에 질문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능력인데요. 가설 수립입니다. 자, 이거 영상 한 번만 보고 이제 이걸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명나라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보통 나라 세우고 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신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간신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잘 안 나타나. 그래서 전략을 씁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 하나를 세워놓는데 국무총리가 간신기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를 세워놓고 자기는 6개월간 요양을 가버려. 네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이 사람 주위로 누가 모여들겠어요? 간신이 다 모여드는 거야.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잘 해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제 왕은 그 자료를 다 뒤에서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가설 검증, 질문하고 답하고를 통해서 추론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지, 목숨을 건질지 안 걸지가 이 질문에서 결정돼. 자, 해볼까요? 자, 병부의 명을 따랐다고 하더군요. 군인이 움직인 겁니다. 그럼 군인이 움직이는 것은 한 나라에서 누구의 제가가 필요해요?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왕은 지금 나가 있잖아. 그래서 병부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 물어봤더니 병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또 병부에 물어봤더니 태자 전하의 명이 있었어. 그럼 이제 태자가 했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구야? 태자는 누구 명을 받았을까요? 아들이니까. 왕의 명을 받았겠지. 그럼 외부에 있는 왕이 지금 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명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중서는 국무총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국무총리의 자문자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보고가 없었지? 자, 왜 보고가 없었지?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 스스로 자문자답. 왜 없었지?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왜 보고를 안 했을까? 보고를, 자, 그 아래 부서에서 병부라든 이런 부서에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국무총리실이니까. 왜 안 했을까? 의무는 의무잖아, 이게. 의무인데 안 했어. 그 말은 무슨, 어째서 안 했을까요? 왕이? 그렇죠. 왕이 지시지. 왕이 지시가 아니면 이 사람은 바로 들어가지, 영창에. 왕이 지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지시하고 지금 왕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맞췄어. 자, 갑니다. 그런데 왜 알리지 않았을까? 자, 왜 알리지 않았을까? 원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왕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는 이유는?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르죠. 여러분, 군대가 동원됐어, 지금. 근데 알리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잡겠지. 당연히. 적을 잡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비밀로 하기 위해서, 저쪽이 비밀로 했어요. 왜 비밀로 했을까? 같은 말입니다. 또 문입니다. 자, 왜 비밀로 하신 걸까? 자, 경성이온. 이건 적이죠. 그 다음에, 근데 적은 안 왔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부의 적이지. 간신들이겠죠. 그쵸.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이제. 경성은 아니야. 그러면 간신이 있어. 그럼 이제 뭐가 좀 궁금해요, 이제. 누가 간신인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추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개가 틀리면, 목숨이 왔다 갔다. 자, 누구냐? 잘 봐요. 지금 여기서 대상은, 우리는 이미 사전에 들었으니까, 대상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인 줄을 모르고, 의심하는 거다. 그럼 누가 간신이지? 자, 분명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일까? 여기서 이제 답이 틀려. 만약에 자기였다고 정리가 됐더라면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왕한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뒤에 준비도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답이 틀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근거를 제시해. 왜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냐?
예, 여전히 안하무인이거든. 왜냐면 이제 초기에 나라 세울 때 장수들은 그냥 왕하고 그쵸? 예, 만복잖아요. 예, 안하무인이거든. 그리고 또 근거를 지지. 3년 전 또 이 장수 기양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못했거든. 야, 이 정도면 충분히 걔들을 목표로 하는 거야. 기양식을 하셨다. 전쟁 때문에 잠시 미룬 거야. 이제 때가 됐으니 군대부터 이동시키는 거다. 이러고 죽어요. 이 사람을 비롯해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 어마어마한 대속청이었죠. 물론 그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죽였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게 건립이 됐었던 거죠. 자, 아무튼 재밌죠? 네. 예, 이렇게 상황인지라는 것은 마지막이 바로 가설인지입니다. 예, 그래서 가설을 수립해서 답을 제시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또 답을 제시하고 질문하고 자문자답. 네, 그리고 같이 할 때는 그룹 형태의 토의토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상황인지라고 그래요. 근데 상황인지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네, 이건 그냥 오늘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들었다고 생각해 두시고 이제 내일부터 다루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5가지예요. 네, 6가지입니다. 언어 인지력에 있어서 목차를 가지고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지문과 목차를 합쳐서 설계도를 만드는 방식. 아까 설계도 봤죠? 우리 학생이 하는 거. 그것이 지문 하나 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은 책 한 권을 가지고 만듭니다. 또 책 10권을 가지고 만들어요. 만든 걸 가지고 그대로 글렀으면 저술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힌 기술인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선생님이 어차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파악 기술. 요거를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네. 핵심인지 저거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핵심 파악하고 나서 얘들이 남긴 내용입니다. 전체 한 80%가 다 동일한 내용이 남기는데요. 영재를 천재로 나만 알고 싶은 기술이야. 이게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너무 놀라운 기술이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사도 놀라게 궁금하게 비밀 열쇠. 슈퍼 초대박 신행 울트라 빌딩. 왜 사람들이 나만 알고 싶은 기술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대박 엄청나도 부물로도 놀라운 그 자체. 미러클 신기한 수업 대부분 경험. 이걸 내일 알려주시나요? 내일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식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다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3년 4년 공부를 해서 잘했다면 어차피 말해도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단 며칠만 배우고 핵심 파악이 되는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알려주면 나만 경쟁 상대가 되겠다는. 야, 그 정도 인성 가지고 되겠나 이제 농담을 했는데 아무튼 네, 이런 이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아마 여러분은 교사를 오래 했으니까 빨리 캐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